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화가 폭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가계부채와 PF 남발로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에 묶어둔 내 돈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엔화와 위안화가 먼저 폭락하더니 그 이후에는 원화, 비트화, 페소화 등이 더 크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부실과 경제 위기를 염려하여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을 믿고 현금을 보유하다가 급락장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원화 폭락 휴지 조각입니다. 사실상 달러를 제외한 모든 돈들이 지금 만신창입니다. 은행 파산에 내 돈이 위험하다. 지금 블랙홀, 이 달러만 빨아들이고 있는 세상.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원화 1달러에 1,500원 이상 초읽기잖아요. 이건 대폭락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요. 이미 1440대를 찍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자, 금리가 역전됐고 가계부채도 심하고 엔화, 위안화가 폭락을 하고 바로 이러한 요인으로 원화가 대폭락하는 건데, 금리 역전,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조금 회복하는 거 보이겠지만 지그재그 하면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1, 2년간 고금리 역전 전망. 지금 고금리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잖아요. 왜?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요.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경제 불안이 지속되겠죠. 외국 자본이 이탈되고 주식 부동산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로 주요 국가 1위. 기업 부채도 3위 정도 해요. 거의 115%예요. 엄청나죠?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 6개월 연속 지금 적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상 최대로 지금. 왜? 무역수지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수출 의존도 높아가지고 연쇄 위기에 취약.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가 문제가 터져서 연쇄적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엔화, 위안화 1달러 150엔, 특히 위안화가 중요한데, 아니 엔화가 중요한데 지금 145엔까지 간 거 아시죠? 150엔 만약 돌파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제2 외환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아예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일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이 터지게 되면 주변 국가 다 똑같아요. 중국과 일본,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가속화되는 거죠. 너 따로 나 따로. 수출입 채산성이 지금 악화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가 뭐 4천억 불이 넘으니까 안전하다? 그건 옛날 IMF 때 수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절대 안전한 금액이 아니에요. 특히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이해가셨어요?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가 킹달러, 이제 제2 외환위기, 원화, 페소, 바트화 취약하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치고 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 조금 빠지는 중. 자, 이게 바로 여기 연도 나와 있죠. 이게 IMF 때입니다. 1997년 거의 1900까지 갔었어요. 1달러당.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70, 1500선, 이게 빨간 선이 1500선이고 아주 위험한 선이에요. 이건 금융위기 터졌다고 봐도 돼요. 여기 파랑선은 안전선인 1100 정도. 근데 이번에 보세요. 1440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141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언제 또 치솟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킹달러, 달러만 좋은 세상, 어떤 문제, 어떤 단계로 외환위기가 터지느냐. 먼저 보시면 위안화, 엔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잖아요. 아시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 위안화, 엔화가 떨어짐으로써
또 하나, 이 나라들이 중국과 일본은 금리 인하에 함으로써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위안화, 엔화, 특히 엔화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한 달 보면 원화가 우리나라 돈이 더 폭락했어요. 결국은 따라간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한국 등 주요국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원화, 페소화, 바트화, 필리핀, 그리고 태국. 이게 연쇄적으로 급락.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97년 원래 동남아시아부터 퍼지기 시작한 그 금융 외환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예요. 딱 그 짝이네요. 제2 외환위기. 1달러 150엔이 상당히 기점이 될 텐데 해외 자본이 또는 외자가 계속 지금 유출되고 있어요. 원화 폭락,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단순한 거예요. 자, 원화가 떨어지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뭔 말이냐? 지금이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사야 한다. 물가도 뛰니까. 자, 원화 폭락은 현금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왜? 은행이 금융부실이 터지면 돈도 받을 수도 없고, 또 돈 가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해라. 자,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했다가는 망합니다. 은행이 물론 금융위기가 터지면 은행 부실로 뭐 망하는 은행도 나오겠지만 사실상 거의 다 망하는 것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고 제1금융권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한 군데는 터질 수도 있겠죠. 그거 걱정돼서 돈을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겁니다, 이거.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아, 원화만 떨어집니까? 달러만 강세고 다른 나라 모든 돈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세요. 원화 폭락. 자, 현금이 더 안전하다. 왜? 경제 불안,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뭐가 터지든 뭐 금융위기가 터지든 간에 주식, 부동산은 우리나라 돈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정말 틀렸나요? 주식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한 500, 600까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주식은 지금 코스피 2000, 뭐 200 왔다 갔다 하는데 걔는 1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요. 자, 누가 많이 떨어집니까? 돈이 많이 떨어집니까? 원화가 많이 떨어집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집니까? 부동산? 반토막 납니다. 금융위기 터지면. 탑 나왔네요. 원화는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만 얘들은 박살나는 거예요. 이때 경제위기가 터지면 기회예요. 이 원화로 더 많이 떨어진 오히려 쓰레기는 원화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를 쓸어 담으면 돼요. 아주 쉽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불안하다고 은행에서 돈 찾고. 다만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 자, 파월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원화 가치 하락. 자, 이거 보면 이제 연관성이 쭉 나오는데 파월이 물가 2% 향할 때까지 금리 안 내린다. 지금 물가가 지금 미국이 9에서 8%인데 얘가 2% 내려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금리 안 내리겠대요. 기축국가의 횡포죠. 경기 연착륙 실패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 터져도 괜찮다. 자, 물가가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기를 감수하겠다 이거죠. 한국 금리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보세요. 자, 3연속 0.75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4연속 될 거예요. 11월 달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합니다. 자, 물가 8에서 9%. 이게 2% 전에는 금리를 안 내린다고 아예 못을 박는데 우리는 기축국가니까 경제위기 터지든 말든 상관없다. 미국이 터져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물가 폭등국가 대규모 폭동. 만약에 물가가 과거에 보면 물가가 폭등하면 폭동이 일어났어요. 또 그 다음에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의 위기에 어떤 위험을 받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경제대국이 망가지거나. 그래서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위기 감소, 경제 불안 감소. 자, 경제 위기, 장기 침체 선택. 즉 경제 불안이 만약 경제 위기로 확대되거나 장기 침체로 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좁게 보면 미국 이기주의죠. 주요국의 환율이 어떻든 간에 파탄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우리가 살고 봐야 한다.
1, 2년 금리 인상, 주가, 암호, 집값 폭락. 당연히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떨어지질 않으면, 인하를 안 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 암호화폐, 집값은. 한국 금리 10월 0.5 빅스텝. 이번에도 아마 빅스텝. 미국 금리 0.7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우리는 스몰 스텝만 하다가는 나중에 더 벌어지면 환율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임계선을 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원화 급락, 투자자금 유출이 집값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집값도 중요하죠. 집값 폭락하면 또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불은 원화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달에. 집값 하락, 금리 인상발, 영끌, 비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자, UN, 미국 금리 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경제 위기가 반드시 터진다. 유엔까지 나섰어요. 미국 연준 너무나 금리 인상이 빠르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유엔. 세계 위기다. 세계 경제 침체와 위기를 유발하고 있느냐. 왜? 금리 속도 조절해라. 개발도상국이 엄청 피해를 본다. 부자 나라보다 2배 이상 피해예요. 부자 나라인 유럽도 피해가 엄청난데 가난한 나라는 더 그래요. 특히 부자든 가난한 나라든 취약계층이 피해가 크겠죠. 서민층, 빈민층 타격을 본다. 왜 미국은 그 짓을 하느냐. 주요 CEO도 경고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되고 세계 파탄이다. 달러 급등, 주요 경제 위기하고 이 꼴이다. 주식, 부동산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겠죠. 자, 인상 지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별짓 다 해요. 물가 폭등 시 심각한 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거죠. 국가 안정, 경제 위기보다 미국 안정이 우선이다. 달러 활용, 기축국가, 미국 기축국가죠. 또 달러 의지.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을 지나치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확대 시의 현상.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됐는데 확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러가 유출될 거예요. 자, 달러 유출 현상 가속. 국내 자본 아예 미국에다 유치하려고 하겠죠. 주가는 하락합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정도예요. 집값 하락. 외국인 팔고 국내인 계속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요. 왜? 원화의 이 약점 때문에. 달러 상승? 시장이 계속 불안하겠죠. 달러 가치 상승하면 원화가 하락한다는 뜻인데 경제위기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1달러에 1,500원 돌파하게 되면 경제위기 수준인데 1,440. 예전에 코로나 터질 때도 이거 잘 비교해야 돼요. 코로나 터질 때도 1,300 언저리밖에 안 갔어요. 1,290. 지금은 코로나 때 터졌을 때 그때 주가가 1,400이었을 때 원화는 1,290, 1,30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2,000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더 높은 1,440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후유증. 외환부 요구가 급감할 겁니다. 왜? 지금 돈 쏟아붓고 있죠. 환율을 막으려고. 불평등 스와핑. 빨리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달러 이거 점검해야 돼요. 물가 원자재 상승. 물가 상승 확대 악순환. 더군다나 물가는 뛰어요. 또 생필품. 물가 치명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장 바구니 정말 가볍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은 돈으로 살 때. 또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요. 가격 급등.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이고. 그래서 6개월 연속 적자가 난 거예요. 사상 유례가 없어요.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은 경제 위기와 부동산 주가 폭락을 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제 위기 터지면 우리나라만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터지는 거예요. 제가 불안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는 완전 폭락을 하니까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거 보고 판단하자고요. 아무 때나 코스피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면 외환위기 때 1138까지 갔던 게 280까지 4배 떨어졌네. IT 버블 때 다시 1000까지 회복했다가 400대로 떨어졌어요. 어휴, 배 이상 떨어졌네.
자, 이게 2,000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런데 미국과 금융이 터져갖고 900대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 박살났죠? 다시 또 2,200까지 올라가다가 자, 쭉 해서 2,500, 600 갔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던 게 올라가가지고 1,400짜리가 3,300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IMF 때 마이너스 65%, 미국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5% 떨어졌어. 코스피가. 그리고 2,200대였다가 1,400대, 코로나 때 마이너스 36. 그런데 이번에 3,300에서 기점을 잡으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1,000까지 갈 거예요. 1,000이든 900이든 1,200이든 아니 코로나도 1,400인데 그러면 거의 70% 나스닥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더 올라서? 자, 9월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이거 보세요. 자, 우리는 엔화하고 영국 파운드화만 박살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돈이 더 떨어져요. 보세요. 영국 6.9, 한국 5.9나 떨어졌고 필리핀 페소 4.7, 일본 오히려 일본은 덜 떨어지고 있네요. 미리 떨어진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하락할 때 똑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같이 터져요. 유로존 3.7, 자 중국 3.5, 태국 3.4. 외환위기 때 주가가 이 원화가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마이너스 53.4.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16.6. 세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0. 자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10.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심한 마이너스 22.9. 여기 보시면 상당히 스프레드인데 자 이게 0 가면은 꼭 이게 금융위기 터지는 거예요. 자 아셨죠? 여기 보시면 이때 아시아 금융위기하고 닷컴 버블 때 0 밑으로 내려왔네요. 여기는 이게 선이 0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2007, 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내려왔네요. 여기 쭉 내려오더니 지금 현재 여기 19년까지 나왔는데 지금 역전됐습니다. 자, 여기 미국, 독일, 영국, 우리나라 지금 다 포함시킨 거예요. 보시면 역대 미국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역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자, 78년에 17개월 만에 금융위기 터졌고 그 다음에 80년에는 11개월 만에 88년에는 20개월 만에 자, 98년에는 34개월 만에 그 다음에 2005년에는 24개월 이런 식으로 약 20개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위기가 터진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자 취약지수 FVI죠. 자 그다음에 금융사별 PF 이거 보시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좀 안정화됐다가 밑으로 내려가야 안정화예요. 계속 안 좋아졌다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다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 때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취약성, 높은 가계부채, 기업의 불균등 회복, 높은 부동산 가격,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그럼 리스크를 보자면 위험성, 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 등 신흥국의 불안성. 지금 중국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자 부동산 침체, PF가 뭐냐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만 보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뭐 담보대출 이걸 CF라고 하는데 이걸 해서 해줘야 금융위기가 들터지는데 그냥 그 회사의 얼굴 보고 또는 프로젝트 보고 빌려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보험사 5.72 43.3 얼마나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옛날 13년에 비해서 22년. 이거는 금융위기 터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은행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21이 28 어찌됐거나 많이 늘어났죠. 증권사 9.2에서 28.2. 그러니까 보험사, 증권사가 부도가 많이 나는 거예요. 캐피탈 2.7, 26.7. 지금 캐피탈에 돈 묶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2.1, 10.7. 본인의 등치값도 못하게끔 너무나 많이 프로젝트만 믿고 그냥 돈을 빌려주고 돈 받지도 못하고 결국 이 원화를 방어하고자 정말 이 벼락 끝에서 구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가 동반 추락하고 은행권 부도를 염려해서 돈을 찾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주식과 집값은 몇 배나 더 하락하니까 은행을 믿고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